권리변동이 뭐였죠? 권리변동? 권리변동. 네, 권리의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에서 권리 취득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는 다시 이전 설정, 이전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쵸? 법률행위란 도장 찍는 거 한 사람만 찍으면, 두 사람 찍으면, 한 사람 찍는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어떻게 암기했어요? 동철, 상, 주면, 해, 취. 요건 도달, 필요, 불요. 도달이 필요.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증. 요건 도달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상대방 없으니까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칠판 보시고. 자, 법률행위에 먼저 성립요건이라 그래요.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그랬을 때, 이 성립요건은,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는 뭐라 그러냐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립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은 뭐냐 이거죠. 그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근데 만약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오케이가 아니라 노케이예요. 노케이. 오케이 아니라 노케이. 성립요건 갖추지 못하면 성립 안 된 거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성립 안 됐다. 불성립. 그럼 법률행위가 예를 들어 어떤 게 법률행위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법률행위 예를 들면 매매 이거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립은 이룰성 설립.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졌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존재한다. 매매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했다. 다른 말로는 성립이 무슨 뜻이에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았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불자를 써서 부존재. 그럼 참 와닿지가 않아요. 성립했다라는 말,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말, 매매가 존재한다, 매매가 성립했다. 그 말은 매매라는 그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썼다 그거예요. 매매계약서 썼다. 그럼 매매계약서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걸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성립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따져야 되냐면 효력 요건을 따져야 돼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유효라고 했을 때 이 무효라고 했을 때 효가 뭘까요? 효가. 효과, 효력이라고 해요. 효과.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게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라는 게 나타날 효 그러는데 이 효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면 유효는 무슨 뜻이에요? 권리 변동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또 다시 뭐라 그랬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럼 무효는 무슨 말이에요? 무효는 이건 없을 무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했는데 계약서 썼는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썼는데 무효가 되면 권리 변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효라는 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효라는 말은 요건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권리와 의무. 한쪽의 권리는 다른 쪽의 의무가 되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썼지만 권리 의무 안 생겨요. 썼지만 효력 요건 갖추면 권리 의무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 썼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 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권리 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몇 개? 2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성립 요건은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계약서 쓰려면 예컨대 매매라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당사자 누구 나와야 돼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그러면 취소다 그러면 당사자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니까. 근데 이 매매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몇 명 나와요? 두 사람. 그 다음에 뭐 팔아요? 매도인이. 집 팔아요. 그럼 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죠? 의사표시가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다 그러면 오케이. 법률행위 성립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없는 거예요. 이해 되셔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되는 효력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효력 요건이 바로 권리 능력이 있고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해요. 유효라는 말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썼으니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면 유효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권리 뒤집어서 의무도 빼요. 그냥. 권리 있다. 그럼 무효는 무슨 말이에요? 권리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 했다고 해요? 성립했다. 성립한 뒤에 다시 당사자가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권리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글자 따가지고 정능법회예요. 정능에서 법회하는 목적이에요. 정능터널 아시죠? 서울에 정능터널, 정능법회. 거기서 법회하는 거예요. 정능법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못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탈락하면.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생각과 드러난 글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법률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모든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일단 성립하고 또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권리가 생기는 거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성립 안 하는 거고 근데 이걸 갖췄으면 성립은 됐지만 성립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효 가는 게 아니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이 됐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췄다. 이 중에 하나라도 탈락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더라도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권리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계약서 백날 썼다고 해도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차차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니까. 자, 다시. 성립 요건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뭐였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건 뭐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닭목이 그래서 뭐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이러면서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면 뭐 했다? 성립했다. 성립 요건 갖추지 못하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불성립 다른 말로 부존재. 성립은 다른 말로 존재. 그럼 성립,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 썼다 그거고. 이거는 계약서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 그죠? 그럼 불성립은 부존재. 없는 거예요.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따져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을 따져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성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슨 요건이에요? 그죠?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슨 요건? 그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말로. 그렇죠. 유효 요건이에요. 유효 요건. 아, 유효가 되려면 유효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효력 요건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효력 요건이나 유효 요건이나. 그래서 법률행위가 예컨대 매매 같은 걸 했을 때 매매라는 법률행위로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 매수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성립은 했어요.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럼 뭐가 돼요?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 썼지만 요거 갖추지 못하면 권리 의무가 없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사자 목적 의사 없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법률행위는 아예 없는 거예요. 불성립. 세 개를 갖추면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성립했다는 말은 계약서 썼다. 계약서 썼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를 갖춰야 된다?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이 구조가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18페이지 가보셔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2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로서 다뤄질 만한 최소한의 외형적 내지 형식적인 요건이 성립 요건인데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들어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특별한 법률행위에 필요한 성립 요건도 있어요. 예컨대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하게 필요한 거고. 자, 그건 안 보셔도 되고 특별 성립 요건은 네모 3번 보시니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죠.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립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뭐였어요? 당사자가 2번 3번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우리 판례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또 오른쪽에 표로 만들어 놨죠. 자, 여러분은 일반 요건만 갖추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일반 요건이고 위에는 성립 요건이 좀 붙이면 일반 성립 요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또 오른쪽에 효력 요건하고 일반 요건 붙여보면 일반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능력, 즉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고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 그림이죠? 똑같은 거 이해하셨죠? 당사자가 뭐가 있고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책에는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 포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민법 총칙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총칙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민법 총칙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경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을 우리 민법 총칙의 주제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 뭐였어요? 권리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권리 능력.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말에 권리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런 단어 들어가면 당연히 뭐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권리에 뒤집은 말은 권리의 다른 말은 의무잖아요. 그죠? B가 A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돈 받을 채권자죠. 얘는 돈 갚을 채무자. 이건 의무고 이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권리의 다른 측면은 의무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다 그랬을 때는 다른 말로는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라고 했을 때 능력은 뭘 얘기하죠? 능력은 자격을 얘기해요. 자격. 그럼 자격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란 말이네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그죠? 권리는 누가 가져요? 권리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사람만. 짐승은 권리를 갖지를 못해요. 권리는 누구만 갖는다?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법에선 두 명입니다. 하나는 자연인, 또 하나는 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은 19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권리 능력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법률상 권리 의무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의무도 집어넣어놨네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에는 다른 말로 의무가 섞여 있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그랬죠. 자, 자연인은 거기서 뭐라 그랬죠? 생존하는 동안.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이후. 그죠? 여기 봐봐요. 이제 자연인과 법인으로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서 사망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적인 사람. 근데 법인이라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거는 법으로 만든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서류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서류로. 그건 법인이라고 해요. 얘도 자연인 마냥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법인은. 그러면 자연인은 뭐 하는 동안 그랬죠? 생존한 동안 그랬죠? 그럼 생존이라는 건 어떤 때예요?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자연인은 뭐를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출생하기 전 상태의 자연인은 뭐라 그러죠? 출생하기 전 상태의 자연인. 태아라고 하는 거예요. 태아. 얘는 사람이다? 아니다? 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네?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나야만 비로소 권리를 가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망 이후의 사람은 뭐예요? 시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시신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시신이 사망하는 순간 그 시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무한 동안이에요. 생존한 동안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망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막
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다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강원도 가가지고. 인천에서는 또 안 그러시더라고. 강원도로 가더라고. 그래서 소주 한 병 먹고 바닷물에 뛰어들죠.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하면? 의무도 사라지고 권리도 사라진다. 근데 권리보다 의무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난 그 의무도 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배웠죠? 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인은 언제만 권리를 갖는다? 살아있는 동안. 그거를 책에서 뭐라 그랬죠? 생존하는 동안. 그러면 요 출생과 사망 시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그러면 출생이라는 건 결국 권리, 능력이 뭐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고. 사망했다라는 말은 권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죠? 법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출생에 해당하는 게 법인은 설립 등기시예요. 사망하는 게 법인은 해산시고. 해산하기 전에 법인은 뭐를 거쳐야 되냐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빚을 깨끗이 정리하고 해산시키는 거예요. 법인은 그냥 해산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죽는 게 해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법인은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 언제예요? 설립 등기 시부터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자, 그런데 법인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서류를 만든 사람이 법인이에요. 종류가 몇 가지? 2개예요. 그림이 2개 아니에요? 하나는 사단법인, 또 하나는 재단법인. 여기서 재단은 재산의 단체를 줄여서 재단이라 그래요. 재산의 단체. 그러면 사단은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학재단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인하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이게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하대학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토지하고 건물을 인하대학교라고 하지만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재단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진그룹이 이 재단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삼성그룹이 재단이죠? 삼성재단이에요, 성균관대학교는. 예? 이렇게 재단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컨대 무슨 뭐 A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잔 말이에요. A라는 재단이 이 학교와 학교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은 누가 만드느냐?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와 건물의 재산을 뭐 하는 거죠? 출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연자. 재산을 출연한다. 내놓는 거예요. 재산을 누구 명의로 내놓냐면 재단 명의로 내놓는 거예요. 그걸 재산을 뭐 한다 그래요? 출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설립등기를 하면 이제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은 재단 소유잖아요. 그죠? 재단 소유면 재단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재단 이사이고 이사들을 여러 명 선임하면서 대표가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 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있으면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총장은 일종의 뭐예요? 그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돈과 관련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총장은. 예? 이 재단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자, 다시 여러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예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다. 근데 그 을이라는 아들이 망난이에요. 이름이. 망난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얘 혼자 그냥 탕진하고 사기당하고 다 없애버릴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재단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여기다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류로 법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인에는 이제 법인 이사, 운영하는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 중에 얘를 이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단에서 사립학교를 만들어요. 이 사립학교는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자, 그렇게 만들면 재단 이사장 을이 아들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사립학교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하고 여기 학생들이 내는 돈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생을 먹고 살아요, 평생을. 그럼 얘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이 둘이에요. 일 있고 병이 있는데 큰 놈이 재단 이사장으로 갔더니 병문안 재단 이사로만 간 거예요. 얘네들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또. 소위 경영권 승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재단을 출연했으면 얘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재단 법인. 사학재단 비영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재단 법인 만들어서 자식을 이사장 앉혀놓으면 수천억 되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이. 세금을 안 낸다고요. 예컨대 얘 재산이 2천억이다. 그거 상속시키면 세금 얼마 내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내죠. 그러지 말고 그냥 재단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으로 자식들 앉히면 되잖아요. 자리 하나씩 주고. 그럼 이 재단이 사학재단, 사립학교를 사학재단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그러다가 이제 이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붙어버리면 이제 왕자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왕자의 싸움. 예? 그래가지고 둘째가 교육청에다가 꼬발르죠. 비리가 있다. 그러면 큰애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단 이사장 하잖아요. 근데 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을 뽑아야 되죠? 교원도 뽑고 직원도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면 리베이트를 이제 너 1억 갖다 줘. 그럼 내가 너 여기 수학 선생으로 써줄게 이러는 거. 너는 영어 선생 써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뒷돈을 한 1억 5천만 줘. 여긴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좀 싼 거야. 지방 가면 지방에도 요즘에 한 2억 이상 불러야지 1억 5천 가지고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뒷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째가 그거 보고 형을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쇼업해서 형을 구속시켜 놓고 지가 이제 재단 이사장 하는 거죠. 좋은 거 배웠죠. 그런 게 재단법이네요. 좋은 거. 뭐하러 세금으로 다 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단법인 만들어서 상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재단법인이 그렇고, 사단법인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립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설립 등기를 하면 여기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그럼 사람의 단체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의 단체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단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친목회. 가족 모임도 가능하죠. 뭐 6인 이상 요즘에 금지된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6인 모였다. 6인. 회. 모였다. 이렇게 모일 회 짰으면 이게 다 사람의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임을 했을 때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자. 주기적으로 만나자. 그럼 우리 이름을 6인회라고 짓고 우리 중에 대표를 뽑자. 네가 초대 대표를 해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매달 우리 회비 내자, 회비. 회비 내가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러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6인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이게 사람의 단체인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왜 국가의 감독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단체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대표자 뽑고 또 소위 규약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이 돈은 어떤 경조사로 쓰고 경조로 나갈 때는 얼마가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의를 하잖아요. 이런 걸 다 우리는 규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립 등기를 하면 걔가 뭐예요? 사단 법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같은 거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에 사람의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사람의 단체가 단체를 조직하고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는 사단 뭐가 되죠? 법인이 되죠. 또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 등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단 법인이 되죠. 문제는 요 설립 등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다. 재산만 모였어요. 그런데 아직 설립 등기는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설립 등기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단이나 이 재단은 여기서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직 설립 등기 전이죠.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법인이 아니다.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을 우린 법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표적으로 종중이라든지 교회 같은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다. 이해되셨어요? 자, 종중이라는 건 같은 종의 무리란 말이에요. 같은 종의 무리들. 그러니까 동일한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여러 세대에 걸치면서 퍼져 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원. 종중이라는 말은 같은 종의 무리니까 종친회 생각하시면 돼요. 종친회. 그러면 이때 시조가 A라는 시조가 있었다. 뭐 진주강씨다. 진주강씨. 은혈공파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가 다 나눠주잖아요. 무슨 씨, 무슨 파. 그죠? 그 중에 시조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계속 후손으로 상속이 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종중의 땅이 되는 거예요. 종중 땅. 종중 재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종원들이 다 모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친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중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보통 임야란 말이에요. 임야. 종중 임야가 있을 때 이 종원들의 대표가 종장이라고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이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종친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5년도에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종원은 성년 남자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종원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성년이면 여자도 가능해요. 그 여자도 이제 종친회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친회를 왜 가냐? 종중에 재산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재산도 없는데 뭐 하러 종친회 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 땅이 수용이 됐다. 그래서 막 1천억이 생긴 거예요. 수용 보상금으로.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종원들이. 그죠? 여기서 또 이제 분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것들. 자,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으로서 첫째가 뭐가 필요하다? 권리 능력이 필요하다. 권리 능력은 누구만 갖는다? 사람. 어떤 사람? 자연인과 법인. 그죠? 그럼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고, 법인은 설립 등기부터 해산 시까지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의 단체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이 권리 능력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많이 쓰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재산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종중 땅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종중 땅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해놔야 되겠죠? 주인 등기를 해놔야 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건 종중 땅이죠? 종중 땅인데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해되셔요? 그럼 A라는 종파에 땅인데 A라는 종파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 대표자, 종장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데 종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그 자식 놈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를. 종종 땅을. 그러면 이제 종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중에서는 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명의 신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종중 명의로 등기를 못하니까. 왜? 종중 권리 능력이 없어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차차 다 볼 거예요. 자, 그거와 관련된 게 권리 능력이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자의 법률 행위는 권리 의무 생겨요. 유효가 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 이런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예컨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죠. 태아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다 뒤로 가고. 효력요건을 못 갖췄죠.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을 갖추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따지고 그러면 유효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사람이 갖고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다만 사람의 단체가 모였는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을 봐야 되겠어요? 네, 의사 능력. 자, 거기 19페이지 보시면 권리 능력 밑에 2번 뭐라고 나왔죠? 의사 능력. 읽어보시죠. 자기 행위에 의뢰한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민법상으로는 명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의 의존적 판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만취자, 정신장애, 실시자 등의 의사고 우선이 항상 퍼져 있다며 이러한 의사 능력의 문제는 자, 읽어보셨죠? 칠판 보시고. 자, 의사 능력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있으면 돼요. 의사가 뭐라 그랬죠? 닥터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해야 그 사람에게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는 것이지. 의사 능력 자체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죠? 의사 능력은 결국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죠? 만취자를 명정 상태에 빠진 자다. 그래서 명정자라고도 해요, 한자로. 명정 상태에 빠진 자. 쉽게 말하면 맛이 간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뭐예요? 떡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무슨 광고, TV 광고 보면 헛개차인가 선전하는데 왜 지하철에서 사람이 다 이렇게 흐물흐물 떡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떡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만취돼 보신 기억이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이 가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응? 자, 결국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갑이 을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소주를 4병을 마셨어요. 한 병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얘는 40,000원을 계산을 했어요. 지급했다. 근데 얘가 한 병 먹고 2병 먹고 3병 먹을 때부터는 맛이 간 상태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2병까지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먹었고 나머지 2병은 맛이 간 상태에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4병을 마셨을 때 자, 2병은 정신이 있는 상태, 의사 능력이 있죠. 나머지 2병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병당 10,000원씩 계산했다면 값은 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2병을 마신 것은 술집 주인과의 계약으로서 유효해요. 유효.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돈을 얼마만 줬어야 되는 거예요? 20,000원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00원을 결제를 했다면 무효인 부분도 얘가 의무를 부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면서요.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얘는 돈 20,000원 더 받을 권리도 없고 얘는 20,000원 더 줄 권리도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갑은 다음날 찾아가서 20,000원을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왜? 네가 무효인데 부당하게 이득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내놔라 라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래요. 그러면 을도 그러겠죠. 야, 그러면 너는 2병은 유효했지만 2병은 무효이잖아. 그럼 너도 2병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지 않느냐. 너도 그 2병 먹은 건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나쁜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무효인데 받은 이익은 전부 부당이득이에요. 무효라면 얘는 권리도 없고 얘는 돈 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20,000원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무 없이 20,000원을 준 것이고 왜냐면 여기까지만 유효니까 얘는 20,000원만 주고 나머지 20,000원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의무 없는데 줬고 얘는 권리 없는데 받았죠. 그게 부당이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에요. 무효 나오면 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20,000원 돌려주고 그죠? 얘는 4병을 마셨잖아요. 예? 그럼 2병어치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먹은 것은 안 돌려줘도 돼요. 남지 않았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2병 먹은 값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먹기는 4병을 먹었어도 요 2병에 대해서 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이미 먹었으면 안 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2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는 너무 불편하지. 너는 이미 4병을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20,000원어치를 달라고 하느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야, 그건 무효이지 않느냐. 2병 먹은 것은. 따라서 요것은 이미 내가 먹어서 없으니까 너한테 돌려줄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40,000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갑이 그러죠 이제. 야, 너 화장실 가봐. 화장실에 왜? 거기다 내가 토해놨다 이씨. 20,000원어치 토해놨어. 그럼 되잖아요. 그럼 부당이 해가지고 토한 거죠. 부당이득은 토하는 거야. 부당이 반환. 이렇게. 네? 무효 그럼 뭐예요? 부당이 반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요. 요 주한역 바닥에 월요일날 딱 강의하러 오잖아요. 그럼 맨 바닥이 부당이득 반환 천지였어요. 젊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토하고 먹고. 그냥 무효는 공식이 앞으로 무효 나왔다 그러면 다 뭐예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런데 봐봐요. 이게 얘가 2병까지는 멀쩡했고 나머지 3병째, 4병째 먹을 때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증거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2병째 맛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병의 맛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병까지 괜찮을 수도 있죠.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같아요?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의사 능력이 언제 갔는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론상으로 우리 만취자라든지 유아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행했다.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전부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사람마다 틀리고 이 사람은 언제 제정신이고 언제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이건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의사 능력은 너무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격, 이걸 행위능력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른데 반해서 요거는 딱 기준만 일치하면 얘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세 사람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다 이래요.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가 하는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 대상이에요. 자, 그럼 미성년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네. 누구예요?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 그래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19세부터. 만으로. 여기서 이건 아시죠? 미만 반대말은 초과, 이하 반대말은 이상이죠. 자, 19세 미만 그러면 19세 미만 그러면 예? 18세까지 19세 초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19세 이하 그러면 19세 해당 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19세 이상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 이하 그러면 19세 이상 이하 그러면 해당 수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근데 미만 초과 그러면 해당 수는 빼는 거예요. 18, 17, 16, 1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사람은 만으로 19세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몇 살까지가 미성년이다? 만으로 몇 살까지가? 만으로 몇 살까지가 미성년? 18세까지.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니까 만으로 18세까지가 미성년이에요. 그럼 성년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만으로 19세 됐을 때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18세, 만으로 18세인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이해되셔요? 자,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생각이 아직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에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성년자와 달리. 그래서 일단은 의사능력이야 이거 주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지만 행위능력은 주량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나이 가지고 딱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얘가 온전히 법률행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대리, 인이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이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는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인데 여기 봐봐요. 얘는 성년이죠. 성년인데 후견인은 뭐예요? 디후자 불견자예요. 뒤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있지만 성년이 되는 순간 미성년이 아니죠.
걔는 독립한 이제 완성된 인격체인데 성년이면서도 불구하고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셔요? 얘도 성년인데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 언제나 꺼져 있어요. 불이 언제나. 항상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다. 꺼져 있다. 근데 얘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예? 중증 치매 피성년 후견인. 가끔은 돌아와요. 피안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다 이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는 말은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미성년자나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성년자 PP라고 할게요. 미성년자 PP를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즉 권리 의무 생기나요? 권리 의무 안 생기나요? 생겨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 안 하면 그냥 유효로 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유효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 그러지 말고 권리가 있다. 권리 변동이 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권리 변동하지 않는다. 권리 없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유효다. 그 말은 무슨 뜻?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 있다. 매매 계약했는데 무효다. 그 말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가 없다.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건 중간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인 건데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선택해서 무효로 하든 유효로 하든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유효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법률 효과는 우리 세 가지로 취소, 유효, 무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유효하다 그 말은 수도 없이 쓰지만 유효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효과 있다 그러지 말고 권리가 있다, 의무도 있다. 무효다 그러면 권리도 의무도 없다. 취소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 안 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